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땐 그렇게 자주 웃고 별일 아니어도 깔깔 웃곤 했는데 왜 어른이 되니까 웃을 일이 줄어드는 걸까? 어린 시절엔 작은 장난 하나에도 배꼽 빠지게 웃고 친구랑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졌는데 지금은 괜히 웃는 게 어색하고 오히려 피곤하단 생각이 먼저 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특히 그 중에서도 웃음이라는 감정은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웃음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우리는 과연 예전처럼 다시 마음껏 웃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차근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총 10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각 주제마다 실제 우리가 겪을 법한 예시들을 3가지씩 들어드릴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웃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도 하나씩 제시해 드릴게요. 혹시나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다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미소 짓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책임이 많아질수록 웃음은 줄어든다. 어릴 때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죠. 그냥 놀고, 먹고, 자는 게 하루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삶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고 해야 할 일들이 끝도 없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긴장도 늘고 웃을 여유는 사라져버려요. 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면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감정을 눌러버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면 마음의 여유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들이 많아져요. 이럴 때일수록 잠깐이라도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해요. 하루 5분이라도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소소한 유머 영상 하나 보면서 피식 웃어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잠깐 멈춰도 괜찮다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그 틈 사이로 웃음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둘째, 감정을 눌러야 어른 같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어른이니까 울면 안 돼. 조용히 참아야지. 표정 관리 좀 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미성숙한 거라고 배워온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쁜 일에도 괜히 티 내면 유치해 보일까 걱정하고 슬퍼도 티 안 내려고 애쓰게 됐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칭찬을 받아도 그냥 운이 좋았어요 라며 웃지 않고 넘기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며 무표정으로 견디는 게 어른스러움이라 여겨지곤 해요. 또 친구와의 갈등에서 속마음을 표현하는 대신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어른스러움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억울하면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단단한 모습이에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어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결국 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셋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정은 무뎌진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퇴근하면 비슷한 저녁을 먹고 같은 콘텐츠를 보다가 잠드는 생활.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 감정의 파동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그냥 버티는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면 웃을 일보다 피곤함과 무기력이 먼저 찾아와요. 또 주말이 와도 뭘 해야 재밌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누워만 있다 보면 예전처럼 사소한 것에 설레고 웃던 감정이 무뎌지는 걸 느끼게 되죠. 이럴 땐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새로운 변화를 하나라도 줘보는 게 도움이 돼요. 출근길에 다른 노래를 들어본다든지 점심을 평소와 다르게 먹어본다든지 산책하던 길을 바꿔본다든지요. 그렇게 단조로운 흐름에 살짝 금이 가기 시작하면 무뎌졌던 감정들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반응 속엔 잊고 지냈던 웃음도 분명히 숨어 있어요. 넷째, 웃음을 나눌 사람이 줄어들었다. 어릴 적엔 친구들이 늘 옆에 있었고 길 가다 친구를 만나도 수다 한 판이면 기분이 환해졌는데 어른이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지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예를 들면 회사 동료들과는 업무 이야기만 오가고 친구랑 연락하긴 귀찮고 가족도 각자 바빠서 모이기 어렵다 보면 웃을 일은 있어도 나눌 상대가 없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죠. 또 연락은 되지만 마음까지 터놓을 수 없는 관계가 대부분이 되다 보니 자연스러운 웃음이 점점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많이 만나려 하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한두 명만이라도 꾸준히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해요. 웃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 훨씬 더 쉽게 피어나니까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하나만 있어도
삶은 훨씬 따뜻해지고 웃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다섯째, 너무 많은 정보는 감정을 피로하게 만든다. 요즘은 뉴스만 봐도 웃을 일이 없다는 말 실감하시죠? 스마트폰만 켜도 부정적인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유튜브 알고리즘도 자극적인 영상만 계속 보여주니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경제 위기, 사회적 갈등, 유명인의 논란 같은 이슈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마음 한켠이 무겁고 답답해지죠. SNS를 보다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내 일상은 왜 이렇게 재미없나 싶어서 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 생기기도 해요. 이럴 땐 의식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휴대폰 없이 걷거나 아예 하루 종일 뉴스를 안 보고 지내보는 거예요.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편안한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가볍게 풀어보는 거죠. 웃음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내 감정을 과도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섯째, 완벽하려는 마음이 웃음을 막는다. 어른이 될수록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허점이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실수할까봐 항상 긴장하거나 SNS에 하나도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즐거움보다 스트레스가 앞서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자리에서도 혹시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뒤돌아보며 스스로를 검열할 때도 있어요. 그럴수록 웃음은 사라지고 모든 행동이 계산된 듯 건조해지죠. 이럴 땐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허락하는 게 중요해요. 실수도 하고 어리숙한 모습도 보이면서 그럼에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웃음은 틀림없이 여유에서 오니까요. 가끔은 엉뚱한 농담도 해보고 실패담도 웃으면서 이야기해보세요. 그 순간 진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기대를 잃으면 감정도 함께 무뎌진다. 살면서 기대한 만큼 실망을 많이 하게 되면 점점 더 감정이 다치게 되죠. 예를 들어 연애에 기대했다가 상처받은 경험, 일에 열정을 쏟았다가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경험, 혹은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이 반복되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히게 되고 웃음도 함께 줄어들게 돼요. 기대 안 하면 덜 아프다는 말은 어쩌면 슬픈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 없는 삶은 감정 없는 삶과 같을지도 몰라요.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기대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맛있는 점심을 기대하거나 주말 산책을 기대하거나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기대가 있는 곳에 설렘이 생기고 설렘이 있는 곳에 웃음도 따라옵니다. 여덟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감정을 닫게 만든다. 어릴 땐 무작정 해보다가 넘어져도 그냥 웃고 일어났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흔드는 듯 느껴지죠. 예를 들어 이직을 시도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창업에 도전했다가 손해를 봤던 기억, 혹은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했던 일들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다신 시도하지 말자는 두려움으로 변하곤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감정을 꽁꽁 숨기고 웃음도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웃음을 되찾으려면 실패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아이처럼 때로는 실패조차도 유쾌한 이야기로 바꿔보는 연습이 우리를 훨씬 더 단단하게 그리고 웃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홉째, 비교는 웃음을 갉아먹는다. SNS를 보다 보면 남들은 다 잘 살고 잘 웃는 것 같은데 나만 지쳐 보이고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친구는 여행 다녀왔다고 사진을 올렸고 동창은 승진했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끼리 단란한 사진을 올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웃음보다 위축이 먼저 찾아오죠. 하지만 SNS는 누군가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무대일 뿐이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해보고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그 안에서 생기는 작은 만족감이 웃음을 불러오게 될 거예요. 열째, 웃음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쁘고 힘든 날들 속에서 웃음은 왠지 죄책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웃는다는 게 어색하고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혹은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하지만 힘들수록 웃음은 더 필요해요. 웃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웃음 덕분에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기니까요. 어른이라서 웃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더 웃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웃음을 사치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으로 바라보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어른이 되면 왜 웃지 않게 될까 주제로 10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책임이 늘고, 감정을 숨기고, 반복된 일상에 지쳐서, 그리고 함께 웃을 사람마저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이유들 속에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길은 있고, 그 길은 결국 나 자신을 허락하고 삶을 조금씩 가볍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웃음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힘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